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8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음봉으로 마감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유지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를 해내면서 마감을 했어요. 나름 그래도 잘 만들어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미 있는 자리들을 돌파를 해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매매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닉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닉스는 제가 한 3일 전쯤에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차례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 돌파된 전고점 자리 그리고 61선 첫 자리는 요 자리였지만 시장 상황을 좀 파악을 하면서 조금 한 템포 늦게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 한 차례 했었고요. 일부 물량은 홀딩을 한 채로 오늘까지 좀 끌고 왔다가 오늘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죠. 15.4%까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세로닉스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매수한 자리는 이 자리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죠. 근데 일부 물량은 좀 홀딩을 했어요. 절반 물량만 좀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플러스권이었는데 제가 매도 안 하고 슈팅을 좀 한 차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속 홀딩을 좀 했었고요.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한번 죽었다가 이렇게 들어주는 자리에서 일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세로닉스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이죠. LN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좀 급락이 떨어졌고 저는 세로닉스를 좀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좀 잘 마감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덕산하이메탈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덕산하이메탈 뭐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덕산하이메탈하고 장 초반에 칩셋 메디어를 좀 두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칩셋 미디어는 두 번 다 제 매수가 한도가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제가 수익을 좀 못 냈던 종목이 됐고 우격 다짐으로 덕산하이메탈을 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덕산하이메탈 아침서부터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일봉상 갭을 띄우고 바로 위로 슈팅이 나와서 칩셋 미디어와 같이 좀 보고 있다가 덕산하이메탈은 체결이 됐어요. 여기 조정 줄 때 제가 매수를 해서 체결이 됐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지만 반등을 주면서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에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덕산하이메탈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하면 이렇게 매매했죠. 이렇게 슈팅 나왔다가 조정줄 때 매수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아쉬웠던 종목이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매수 걸어놓은 자리에서 자꾸 체결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매매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정이 좀 나올 때 제가 아래쪽에다 걸어놨는데 여기 체결이 안 됐고요. 또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조정 줄 때 제가 여기다 매수 걸어놨는데 이거는 진짜 제 매수가 스치고 이게 체결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치기만 하고 이게 슈팅이 나와서 진짜 좀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예, 어쨌든 뭐 칩셋 미디어도 오늘 괜찮았죠. 이 종목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인데 이 모비라이 상장 이슈도 좀 있었고 자율주행 칩 시장 협업 이슈 관련한 이 애플 아이카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를 좀 하질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덕산 하이메탈로 수익 좀 짧게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대형 포장 매매를 좀 했고요. 자, 대형 포장은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좀 상승이 나왔죠. 뭐 음압병실, 또 위중증 환자 의료기기 유통업체, 또 인공호흡기 관련주,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도 대거 상승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대형 포장도 재지 관련해서 항상 좀 부각이 되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요런 이제 전고점 자리 뚫을 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좀 대응을 해서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아침에 상승 강하게 줬다가 살짝 횡보하다가 요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짧은 구간 수익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고요.
자, 대형 포장도 매매한 내역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수했죠. 여기 돌파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상승 나올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형 포장 매매도 마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지오 엘리먼트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로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죠. 그런데 이런 꼬리 자리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약해서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갭을 11%나 띄우고서 시작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였습니다. 근데 얘가 갭 띄운 후에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시초가하고 이런 이제 종가 자리, 고가 자리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호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 수익 줄 때 빠르게 이거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고요. 자, 이 종목도 매매한 내역을 좀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여기 이제 이런 자리 돌파 이후에 조정 줄 때 매수했다가 좀 움직임이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빠르게 좀 분할로 수익 챙기고 여기서는 제 매수가 터치해서 바로 매수가에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대응을 하고 매매는 좀 마쳤고요.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한 하루가 됐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GH 신소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다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 외에는 사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 밖에 좀 볼만한 종목은 사실 없었습니다. 일부 인터넷 게임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자, GSC 신소재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라 이게 일봉상 위치는 썩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거래대금 앞에 이런 전고점 거래대금은 넘기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나쁘진 않죠. 2천억 좀 넘게 터졌고, 자,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았죠.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줬다가 고점 만들고 돌파 나오고서 슈팅 나오고 상한가 굳히고 풀리지 않은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음악병실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인 종목이죠. 코로나19 관련한 오늘 대장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메디아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는 한 차례 아래권에서 역별 구간에서 상승이 한 차례 나왔던 종목이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로 좀 찍었다가 이게 풀리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죠. 거래대금은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역대급으로 터진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좀 양호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물대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움직이는 게 좀 지저분하고 위치도 좀 좋지 않고 해서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봉상 움직임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슈팅 나온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흔들었지만 고점 돌파하면서 또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게 이제 동시호가에 이렇게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제가 지저분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상으로도 그런 게 여실히 좀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메가ICS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가ICS도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좀 나왔죠. 이 종목도 2차 파동 구간이고, 이 종목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결국엔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좀 마감이 됐어요.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역대급으로 터졌는데 똑같죠. 위에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는 자리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인공호흡기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메디아나와 같이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컴퓨터도 좀 움직였죠. 자, 원격 의료 관련해서 항상 대장주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오늘도 원격 의료 섹터의 종목들 중에 대장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고 단기적으로는 2차 파동 구간이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물대들이 강력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그냥 이 종목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도 매물대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지만 이게 연속성이 계속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7천 명대로 급증을 하면서 오늘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조금은 부재하지 않나.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확진자의 좀 급증에 의한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세종 메디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고 이런 매물대,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자회사로 있는 제넨셀 이 코로나 치료 효과가 특허 출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재료는 좀 괜찮은데 일봉상의 모양이 좀 별로입니다. 근데 상한가는 굉장히 또 빠르게 강하게 잘 굳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원체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강력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 좀 국한된 이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음봉으로 만들어졌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3000포인트라는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종가상으로 3000포인트는 어쨌든 지켰습니다. 3001.80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3000포인트 자리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 없이 이렇게 행보 조정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2900포인트 자리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물론 시장에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없죠. 다만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던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시장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좀 약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호재거리 이슈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는 누가 뭐래도 외국인 수급이죠.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약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3000포인트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지켜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연기금도 이틀 동안 또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또 매수세에 가담을 했던 부분이 조금 약화가 됐고요. 자, 금융투자가 또 매수가 들어왔죠. 이 금융투자와 섞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이 금융투자와 항상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좀 단기적인 어떤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수급 주체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렇지만 또 시장이 급락할 때 급락하는 거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융투자의 수급도 좀 눈여겨봐야 하기는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또 강력하게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1000포인트 자리 좀 돌파를 해내고 21선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진짜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양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1010포인트 자리 여기가 이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 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21선까지 회복을 해줬다라면 진짜 제일 좋았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21선은 회복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1000포인트라는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이런 950포인트 자리, 높게는 한 970포인트 자리까지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낙폭 과대에 있던 대형 우량주, 코스피 우량주 쪽에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의 모습을 가져왔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살짝 주춤거릴 때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낙폭 과대에 의한 우량주 쪽에 수급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종목 장세로의 움직임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의 종목들, 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인터넷 게임, 메타버스, 뭐 NFT, 엔터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역시나 오늘 가장 강한 주도 섹터였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게임 관련한 NFT 관련한 종목들의 일부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동안 낙폭과대에 있던 코스피 우량주 쪽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쉬어갈 때 종목 장세로의 전환이 확실히 보여지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내일도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이 조금 또 쉬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섹터, 그동안 또 상승을 강하게 줬던 이 주도 섹터에 또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다른 섹터의 종목들에도 또 종목 장세로의 움직임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좀 일부 종목 장세로의 움직임 중에 또 코로나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일부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죠. 코스닥 쪽에서의 좀 종목 장세의 움직임이 며칠 동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신다면 종목 대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이 무려 3%라는 상승을 강력하게 주면서 그동안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이 오미크론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무너지기 전에 이 고점 자리 근처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해주면서 확실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시장이 좀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거 외에 뭐 더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없죠. 만약에 대략 한 이제 5일에서 일주일 후 정도면 이 오미크론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발표 내용에 대한 윤곽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맞았던 백신의 효과가 오미크론에도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이 조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또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지. 그거와 더불어 또 시장 대응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더 이상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또 시장 움직이는 이 섹터의 종목들 잘 대응을 하면서 수익 잘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